전자공학을 전공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상 지금까지도 지금 많이 가르쳐 봤지만 4년제 전자공학, 뭐 전기공학 전공했던 청년들하고도 제가 이 수업을 해봤지만 다 1단계부터 했어요. 실제보다 너무 모르더라고. 자, 릴레이가 뭐죠? 설명해봐요. 릴레이의 원리 설명해봐요. 뭐 암페어가 뭐고 뭐 오메 법칙은 달달달 외웠지만 실제로 적용해서 풀어봐라 그러면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즉 알고 있는 거랑 실제로 써먹는 거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 그래서 결국은 다 1단계부터 했거든요. 그 친구들도. 기초부터 할게요. 그거 기초가 탄탄해야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 그래서 기초부터, 아주 기초부터 천천히 진행을 할 테니까 조금 혹시 뭐 아시는 분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질문하시고 레이더가 작동을 안 해? 막 이런 대사 나오는 거 기억나요? 그래서 탐 크루즈가 앞에서 뒤에 타고 있는 부스 아들한테 야, 거기 서킷 브레이커 있어, 너 찾아봐. 그래서 탁 누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요거예요. 네,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장면을 못 보지. 저는 탑건이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역사상 비행기 영화로는 가장 완성도 높은 영화다라고 지금도 평가하는데, 한 장면 하나하나가 너무 잘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까지, 0.5초 나오는 장면까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영화예요. 비행기 영화. 그래서 교재로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아는 친구들은 탑건이라는 영화를 교재로 쓰겠지만 좀 모르겠다. 근데 비행기 전반에 관련해서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럴 때 추천하는 영화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플레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플레인 1편, 2편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영화 플레인 1, 2 이 두 가지가 아주 잘 만들어진 교재예요. 비행기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나와 있는 대사 잘근잘근 씹어서 공부하시면 조종을 하든 정비를 하든 비행기 전반에 공부에 많이 도움돼요. 강력 추천합니다. 전기저항이 존재하는 물질에 전기가 통보할 때 뭐가 발생하죠? 열. 열이 발생을 해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떤 전선이든 열은 발생합니다. 전류가 흐르면. 그래서 그 열의 문제, 즉 그 냉각을 정말 잘 시켜줘야지. 특히 이제 난도가 높은 정밀 장비로 가면 갈수록 냉각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여러분들 컴퓨터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이게 스마트폰도 그렇고 이게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죠. 이제.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왜 생기느냐? 도체에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저항을 이겨내면서 전류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을 하는데, 그 열, 그게 핵심이에요. 자, 열 팽창률이 다르다 그랬죠. 하나는 열 팽창률이 높고 하나는 낮아. 이 두 개의 금속을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에 전류를 흐르면 열 팽창률이 높은 금속이 더 많이 늘어나죠. 그럼 얘가 이렇게 열 팽창률이 적은 금속 쪽으로 이렇게 휘어요. 열이 나면. 요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이 바이메탈은 여러분들 가정에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전열기구, 뭐 전기 주전자, 뭐 전기 냄비 대신 얘는 다시 재활용이 가능하죠. 차단했다가 다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누르면 되지. 근데 얘는 한번 사용하면 버려야 되죠. 대신 작동이 굉장히 빨라. 얘는 열이 받아서 이게 작동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얘는 오버로드가 걸리는 즉시 작동을 해버리니까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적정한 곳에 이걸 쓰기도 하고 이걸 쓰기도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혹은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혹은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해요. 분명히 중요한 기능이고 차에 있는 기능인데도 못 쓴단 말이지. 변속기가 왜 있는지도 모르니까. 근데 자동차는 나와 내 가족을 태워서 다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정확하게 알고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돈은 둘째치고 위험해요. 사고가 나서. 그래서 최소 자동차라도 뭐 다른 직업을 갖든 말든 뭐 상관없는데 내가 차를 운전하겠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차를 운전도 제대로 배워서 해야 하고 운전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정비까지 본인이 할 줄은 알아야 한다. 실제로 정비를 뭐 카센터에 맡긴다 하더라도 본인이 알아야 이 친구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판단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본인이 모르면 얘가 뭐 사기를 치는지 그냥 중고 부품을 갖다 끼는지 바꾸지도 않고 바꿨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지. 근데 이건 정비사 입장에서 볼 때 저도 정비사 생활을 했지만 딱 고객이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면 얘가 안다 모른다 바로 답이 나오거든. 조종사랑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조종사한테 브리핑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자, 어디서 어떤 결함이 어떻게 나왔대? 아, 그때 어떤 해봤습니까? 물어보면 몰라. 답을 못해. 이거 조종 못하는 애예요, 얘는. 정확해요. 저는 뭐 차는 기본이고 집에 뭐 AS를 불렀을 때도 정확하게 결함 증상 다 얘기를 해요.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저렇고 쭉 얘기를 다 해줘. 그 친구가 알아듣든 모르든 다 얘기를 해줘. 그러면 똑같은 부품을 또 바꿔놓고 자기가 실수해서 부품을 망가뜨려 놓고 또 와서 또 교체해 놓고 또 비용 청구를 하는 거죠, 저한테. 근데 이거 아닌데? 그래서 아닌 거 정확하게 짚었더니 죄송합니다 그러고 환불을 받아냈죠. 참 답답한 미케닉들 많아요. 이게 기계를 모르는 정비사가 점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기계가 너무 이 디지털화돼서 그래요. 모듈화돼서. 그래서 공부를 안 해서 더 그래. 근데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해야 한다. 이 건전지 외부 케이스가 아연이거든요. 아연으로 만든 외부 케이스가 아연으로 만들어진 건전지는 다 1.5V예요. 그래서 다 1.5V. 근데 이 크기 차이는 무슨 의미냐? 용량 차이. 얘가 더 오래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압은 같은데 더 많이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네모난 거 사각형 전지도 본 적 있죠? 이거 네모난 거. 얘는 전압이 달라요. 이렇게 작게 만들려다 보니까 액체를 여기다 넣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예전에 알칼라인, 요건 알칼라인인데 알칼라인 나기 전에 카본 징크셀이라고 탄소 막대가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있었어요. 그 전에, 예전에. 지금도 일부 나오기는 해요. 굉장히 가볍고 저렴해요. 근데 이것도 요즘은 건전지라고 부르는데 엄밀히 따지면 얘는 건식은 아니에요. 안에 뜯어보면 이게 점액질 형태로 전해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 건식은 아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고, 그래서 일반적인 배터리다 그러면 자동차 배터리처럼 덩치가 크고 그 안에 양극, 음극, 그 다음에 액체로 들어가 있는, 근데 굉장히 무겁죠. 액체도 들어가 있고 보통 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납산 전지가 많기 때문에 무게가 굉장합니다. 그런 전지를 보통 배터리라고 부르고, 항공기도 그런 배터리를 쓰는 항공기가 있고 니켈 카드뮴을 쓰는 경우가 있고 요즘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는 항공기도 있어요. AC, DC를 먼저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검색해서 어려운 말 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내가 초등학교 동생한테 설명해도 이 친구가 이해할 만큼 쉽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AC, 자, 교류가 뭔지, DC, 직류가 뭔지 설명을 쭉 해서 본인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나중에 누군가가 물어보면 아, AC는 이런 거야, DC는 이런 거야 라고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작성하시고 그걸 AC를 DC로 변환하는 걸 정류라고 해요. 영어로 rectifier라고 부르는데 정류기. 이 정류가 어떤 원리로 되고 왜 하는지 정류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